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메일이 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방에서 이제 호텔 쪽에서 일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28살이시고, 어디서 일하시는지는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어쨌든, 횟수로 약 1년, 팀노바 유튜브 영상을 시청한 구독자입니다. 간간히 보고 싶은 영상 위주로. 올해 9월쯤 팀노바 청강까지 하고 신청하려고 했지만 끝내 신청하지는 못하고 마음을 접으려고 했지만 이번에 비대면 수업을 한다는 것을 듣고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말에 있는 비대면 수업은 듣기 힘들겠지만 다음 달까지 일을 해야 돼서 내년에 있을 비대면 수업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신청하기에 앞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팀노바 라이트, 자바 기초, 시어너 기초, 팀노바 공통 세 가지를 먼저 선행학습 겸 내가 과연 개발을 하는 일이 즐거운지 적성에 맞는지 테스트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즐겁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하는 거는 막 MMORPG 막 이런 거잖아. 졸라 화려한 거. 일반적인 서비스 막 카카오톡 이런 거 인스타그램 만들고 싶잖아. 그게 얼마나 힘든지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거지. 그건 이미 진짜 프로들 중에 상프로들이 한 거고 그런 거를 초보자들이 생각을 하고 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게 쉽게 되지는 않아. 사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그 연관성이 있어서 그게 쉬우면은 다 그런 거 다 만들었지 뭐. 생각보다 어려워요. 어쨌든 1. 만약 듣게 된다면 팀노바 공통 자바 기초, 시어너 기초 이렇게 들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시어너 기초가 지금 무료잖아요. 유튜브에 영상 올라와 있으니까 시어너 기초, 근데 시어너가 기초가 좀 어려워요. 자바 기초보다. 제가 유튜브에 시어너 기초 그냥 올려놔가지고 그거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시어너 기초만 하면 재미는 없을 수는 있는데 자바 기초나 시어너 기초나 둘 다 재미없어. 정확히 말하면 재미없다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화려하게 막 이렇게 안 나오니까 초보자분들이 보기에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뭐 일반적인 그냥 개발자들 좀 많이 해본 개발자들은 콘솔에서 동작하든 어디서 동작하든 알고리즘 동일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사실 그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초보자분들이 봤을 때 기준에서는 이렇게 화려하게 뭔가 빵빵 되는 걸 좀 좋아하니까 시연화 기초 한번 들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팀노바 공통 들으셔도 되고. 시연화 기초 한번 먼저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2번. 저의 적성 여부를 스스로 느낄 수 있을까요? 이 질문 때문에 제가 이걸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적성 테스트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2번은 그럼 스킵을 하고, 이제 답변을 한 다음에 2번을 말씀드릴게요. 만약 데드라인과 그에 따른 결과물에 따라 이 정도면 개발자로서 전직해도 될 만한 객관적인 평가를 해주실 수 있나요? 그건 이제 강사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될 문제 같아요. 사실 이게 결과물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그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운이 좋아서 결과물이 잘 나온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다른 업무를 할 때 운이 나쁘면 어떡할 건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평균치가 높아야 돼요. 뭘 하든지 평균치가 높게 나오는 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팀노바의 커리큘럼은 단순히 뭐 그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데 팀노바 인공지능도 많이 가고 안드로이드 개발자 많이 가고 서버 개발자로도 많이 가고 iOS도 가고 블록체인도 많이 가는데 영상 스트리밍 기술 그쪽 전문 서버 엔지니어로도 많이 가고 뭐 어떻게 할 건데 그거는 그렇게 했을 때 막 이걸 평가를 한다 그것보다 이제 초보 레벨에서는 그냥 성실하게 그냥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뭐 재능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그거는 그렇고요. 평가는 해줄 수가 있지만 그거는 강사가 해주는 건데 개발자로서 전직해야 될 거를 미리 내가 한다 안 한다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고민이 필요하긴 한데 그거는 이제 아무튼 2번이랑 싸잡아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4번은 노트북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이거는 팀노바 노트북 추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만약 비대면 수업을 듣게 된다면 팀노바 라이트에 들은 수강료 일부를 제한하는 시스템 같은 게 있을까요? 이거는 생각을 아직 안 해봤는데 일단은 비대면 수업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이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좀 다른 문제 같아요. 비대면 수업은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왜냐면 그걸 해줘야 되는지 좀 얘기를 해봐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아마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팀노바가 이제 굉장히 비용을 정말 많이 드는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렇게 할인 제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저희도 굉장히 힘이 들어서 가능하면은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워낙에 예전에는 학생들한테 정말 손해 보더라도 투자 진짜 많이 했는데
점점 그게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이제 그래 6년 동안 했으면 됐지, 지금 이 정도 결과 나오면 됐지, 이런 생각하면서 요새 그런 부분들을 많이 줄이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사실 그 운영이 사실 힘들어요. 돈이 정말 많이 들어요. 저희가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아. 너무 미칠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그건 좀 이해 좀 해주세요. 2번과 3번, 적성 여부를 스스로 어떻게 느낄까. 근데 나는 이게 좀 원하시는 답변은, 적성은 이걸 하셨을 때 적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나는 그 적성이라는 거에 함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뭔 개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 그런 사례가 있어.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고전적으로 적성이 있다라고 하는 분야는, 뭐 제 생각에는 고전적인 적성은 그냥 수학 좋아하고, 뭐 약간 집중력 좋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정 수준 이상의 개발 능력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제 초반에는 수학 좋아하고 집중력 좋아하는 친구들이 좀 유리할 수는 있어. 근데 그래봤자 초보 레벨에서는 산수 같은 게 더 많이 나오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일정 수준 이상의 개발 능력을 가지게 된 이후부터는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문과적 성향, 그러니까 팀원들과 협의점을 찾아내는 거, 그리고 마케팅 지식, 또는 뭐 그러니까 이게 개발이랑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개발적으로 디자인되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마케팅에 특화된 어떤 그런 앱들 보면은, 그 구조 자체가 어느 곳에서 통했을 때 그 로그를 어떻게 쌓고 그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마케팅적인 거랑 개발이랑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데브옵스라고 해가지고 막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운영팀과 개발팀이 서로 협의점을 찾아가면서 개발하는 방식인데, 이런 거를 좀 마케팅까지,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걸 다 해야 되니까 마케팅까지 크게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그런 관점까지 이렇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로스 해킹 같은 기법에서도 사실 이런 로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쌓고 그거를 마케팅 팀이나 다양한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의외로 개발을 설계를 할 때 나중에 어떻게 될 건지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중요해요. 의외로 일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일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테슬라가 무슨 뭐 이런 선택을 했는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많이 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그런 컨텐츠도 같이 해야 될 건데, 어떻게 보면 저 혼자만의 뭐 가설이고 생각이고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걸 얘기를 했을 때 저 또라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약간 막 약간 좀 이상한 얘기도 많이 해가지고, 그거는 내가 아직까지는 자신이 없는데, 근데 어쨌든 근데 그 잘 맞아. 어느 정도 잘 맞긴 해요, 제가 하는 말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계속 잘 맞을지 안 맞을지 어떻게 알아. 선무당이 살아남는다고. 그렇게 될 수 있어가지고 좀 자신은 많이 없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토론도 많이 하고 나의 생각을 많이 공유도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마케팅 지식이나 문과적 성향이나 뭐 그런 게 의외로 더 도움이 될 때가 있어. 아니면 이게 그게 있어요. 초보 때 저거 완전 콘솔, 요쪽까지는 그냥 콘솔 프로그래밍적인 쪽에서 그나마 나은 거. 근데 굳이 이거 없어도 콘솔 프로그래밍에서 그렇게 수학적인, 완전 기초에서 수학적인 지식이 나오는 거는 뭐 이진법, 뭐 팔진법, 디지털 신호에 대한 이해, 뭐 이것도 근데 몰라도 그냥 코딩 다 하더라고. 근데 그것보다는 그냥 이런 사고 체계를 이해하는데 아무래도 집중력 좋은 친구들이 더 얘기를 해도 더 많이 받아들이니까, 뭐 그런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는데 기초에서. 근데 제가 명문대 애들도 진짜 많이 가르쳐 봤어요. 서영고 애들 되게 많이 가르쳐 보고 했는데,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진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그 코딩 기초에서는 그 암기 능력이, 워낙에 머리가 기억력이 좋은 친구들이 많잖아요, 서영고 애들이. 그런 거가 많이 영향을 요소를 미치는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일정 수준 이상의 개발 능력을 가지게 되면 문과적 성향, 마케팅 지식, 그거 말고도
그 사람이 이제 전공한 거나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에서 가져온 지식이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완전 다른 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버그를 하나 찾아내는데 A라는 친구는 A의 방식이 있어. B라는 친구는 B의 방식을 사용하거든요. C는 C의 방식을 사용해요. 근데 그 방식이 틀린 걸까? 노프 팀장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저건 틀린 걸까? 아닙니다. 그거는 그 사람 나름대로 그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그 사람의 지능과 지식에 맞는 방식인 거죠. 그 방식이 있는데 그거를 저는 좀 단점인 부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결과가 잘 안 나온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개선을 해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의 코칭을 주로 하는데, 그래서 이제 A라는 졸업생이 가진 장점이 다르고 가진 B라는 친구, C라는 친구의 각각의 장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그렇게 코칭을 하기 때문에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력이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주석이나 메모를 습관화해요. 실제로 보면은 저는 이런 포스트잇이 되게 많아요. 제 집에. 이렇게 해가지고 모니터에 써가지고 많이 붙여놔요. 이게 내 문 바로 앞에 있어 항상. 그리고 이렇게 펜 같은 것도 바로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바로 앞에다가 이렇게 하고 실제로 개발할 때도 주석을 잘 쓰고 기록을 잘 남겨요. 기록을 좀 잘 남기려고 해요. 왜냐면 내가 자꾸 까먹으니까. 그런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저는 나의 약점은 기억력이다 라고 이런 전제를 깔고 개발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죠. 그 외적으로 저는 장점이 창의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개발을 할 때 그리고 관찰력이 좋은 편이라서 디버깅 하거나 이럴 때 이런 거 아닐까라고 보통 유출해서 찍으면 그게 되게 잘 맞아요. 감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사실 좀 많이 부족한 점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은 잘 끝나요. 대신에 내가 이전에 했던 기록에 대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걸 봐야 되겠죠. 근데 어떤 친구들은 기억력이 기똥차게 좋아요. 그러면은 그 친구는 주석에 나를 도와줄 만한 주석은 좀 최소화하되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한 주석에 좀 집중을 하고, 그 대신에 그런 친구들은 외구수로 빠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방식이 옳은가에 대해서 매번 한 번씩 정지를 해나가면서 한번 리스트업을 다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능을 만약에 10개를 만들어야 된다면 10개 중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되고 중요한 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보면서 하나가 끝나면 그 다음 이제 뭐 9개가 남을 거 아니야? 9개에서도 더 뭐가 중요한지 한 번씩 생각하면서 가는 방식을 사용하는 게 훨씬 좋죠. 외골수 친구들은 이렇게 많이 추천을 해주는데, 근데 되게 어려워요 이거. 자기가 가진 기본 수준을 거스르는, 그러니까 기본 프로세스를 거스르는 방식이기 때문에 뇌 사고가 완전 장애를 일으킬 확률이 높죠. 하지만 이게 익숙해지면 조금씩 좋아질 수 있죠. 어쨌든 의외로 이제 적성이라는 게 과연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적성을 따지자면 나는 단순한 거밖에 못해 뭐 이런 성향의 친구는 좀 힘들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런 사람들 거의 되게 극소수지 않나? 그런 사람들이 나는 단순한 거밖에 안 해, 나는 공부하는 것도 싫고 난 아무것도 하기 싫고 난 그냥 단순하게 살 거야,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게임을 잘하는 사람 정도는 보통 머리가 좋거든. 근데 그런 사람만 돼도 좋은데 그냥 게임 자체를 즐기고 머리를 써서 하는 게임을 좋아하고 이런 수준의 사람이면은, 롤도 머리 써야 잘하잖아. 컨트롤도 좋지만 피지컬 하나만으로 잘하진 않잖아요, 롤 같은 경우도. 그런 거 그냥 게임 좋아하는 수준만,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수준만 돼도 보통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뭐 지적 장애가 있거나 뭐 이러면은 뭐 내가 할 말이 없는데, ADHD 있는 친구들이 의외로 코딩 쪽에 많은데, 그 ADHD도 집중력 장애인데 집중력이 엄청 좋은 경우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막상 코딩하면 코딩도 나쁘지 않게 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이제 딴 걸 만드니까 문제지. 딴 거 만들면 안 돼. 그럴 확률이 있죠. 근데 어쨌든 이게 적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 난 내가 하면서도 느끼는 게 적성이라는 게 없고 각자의 스타일이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그건 있겠다. 의자에 앉아 있는 걸 좋아하느냐 아니냐. 좋아하느냐? 저는 저 외향적인 성향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향적이지도 않고 딱 중간의 성향이 많이 나오더라고, 이런 검사를 하면. 근데 말을 할 때 보면은 되게 막 의견도 강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안 그래요. 되게 수동적이고
그 친구들 만날 때도 제가 먼저 연락을 좀 많이 안 하는 편이고 막 이렇게 부르면 나가고 뭐 이런 스타일인데 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의외로 되게 의외로 그래요. 의외로 사람들이 보면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정확하게 딱딱딱 해서 막 얻어낼 것 같고 막 야무지게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안 그러거든요. 의외로 되게 조용히 있고 막 그런 스타일이에요. 의외로 평소에는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근데 아무튼 그런 스타일인데 그 그런 성향이니까 저도 의자에 앉아서 뭔가 만드는 걸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친구들 보면 그냥 하루라도 이렇게 앉아있지 못한 애들이 있어. 그리고 그 참을성이 되게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참을성이 부족한 수준이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거의 막 너무 심각한 수준이면 힘들 수 있죠. 그러니까 아니, 엄청 외향적이거나. 근데 외향적인 사람도 개발 잘하는 사람 많이 보긴 했다.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매일매일 사실 그 내 작품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혼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를 의자에 앉아서 하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면은 안 맞겠죠. 그게 좀 안 맞은 그 정도가 적성 아닐까. 딱 난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왜냐면 팀노바 졸업생 중에 제가 이제 예뻐하는 졸업생들이 많죠. 근데 그 중에 보면은 사실 제가 뭐 한국이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한국이가 워낙 이펙트가 센 아이여서 그 친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엄청 훌륭한 개발자고 그 완전 CTO급 돼가지고 되게 잘 나가는데 얘가 처음에 왔을 때는 고졸에다가 사실 음악 쪽을 하던 애라서 사실 앉아서 공부하는 그게 습관이 돼본 적이 없는 애거든. 실제로도 되게 외향적이고 사람 좋아하고 되게 비판 의식도 강하고 그런 성향인데 공부가 체득이 안 돼서 너무 멍청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엄청 똑똑하죠. 지금 그러니까 똑똑해졌다기보다 후천적으로 많이 뇌가 발달한 게 보여요, 말하는 거 딱 들으면. 근데 그런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고전적으로 생각하는 적성의 개념에서는 수학도 못했고 집중력도 안 좋았기 때문에 적성이 없는 건데 지금은 오히려 이 친구가 사람을 소통을 하고 문과적 성향이 있다기보다는 약간 지식도 별로 없고 고졸이고 약간 내가 공부도 별로 안 좋아해서 그 좀 일반적인 대학생들 수준이라고 보긴 힘든 상태였어요 처음에는. 지금은 되게 멋있죠. 근데 걔가 가진 외향적인 성향이나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주는 성향들이 오히려 장점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것 때문에 훨씬 되게 잘 돼요. 그리고 얘가 사람들을 되게 돕는 걸 좋아하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오히려 현업에서 실무할 때 너무 좋더라고. 그런 거 보면은 이 친구는 고전적으로 봤을 때 적성이 없는 친구인데 실제로 현업에서 훌륭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적성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 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 좀 근본적인 게 나한테 잘 맞냐 안 맞냐를 얘기를 할 거면 내가 의자에 앉아서 이거를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로 이 상황을 보는 게 훨씬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많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근데 제 생각에는 일단 앞에서 뭐 선행을 해보거나 앉아서 뭔가를 해도 나는 그런 게 더 낫다. 지금 호텔에서 일하고 계실 텐데 이런 호텔에서 프론트에서 사람들 상대하는 게 훨씬 재밌다. 그렇게 한다면은 그런 좀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물론 우리는 개발자들끼리 소통을 많이 하긴 합니다. 그래서 개발자들끼리 서로 얘기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얘기가 끝나고 나면 작업을 해야 돼요. 조용히 자기 작업을 하는 그런 성향인데 이런 직업적인 특성이 맞는지를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개발하다 보면 가혹하다고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내 작품에만 많이 집중을 해야 되니까 고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을 바꿔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각을 해보면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바로 드러나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개발자 분야가 그게 편한 것 같아요. 되게 내가 열심히 하면 바로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면에서 저는 항상 실력으로 뭔가를 승부하는 걸 워낙 좋아해서, 제 성향은 진짜 잘 맞았거든요. 근데 모든 면이 만족스럽진 않아요. 저도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는 게 더 적성에 맞기는 한데요. 근데 내가 강의를 하려면 평소에 많은 걸 알아야 되고, 그 학생들을 관찰하는 관찰 능력도 중요하고, 그리고 커리어도 쌓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허접한데 누구를 막 가르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결국엔 저도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고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자료 검토라도 뭐 해야 되고 코딩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학생들이랑 상담도 해야 되고 얘기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감안을 해봤을 때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좋아한다. 이거 하나만으로 이거를 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려면 어떤 쌓은 지식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서 학생들에게 그걸 전달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복합적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직업이든 복합적 요소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직업에 비해서는 내가 앉아서 내 작품에 집중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건 사실이다.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일을 하는 게 본인에게 잘 맞을까? 그리고 내가 이걸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에 되게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인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개발자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그냥 영어 공부만 하시는 걸 생각을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추천을 드리는데, 이런 질문이 정리가 안 되셔가지고,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제 생각에는 진짜 뭐 코딩을 직접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기초나 이런 부분들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 개인적으로 그걸 선행이라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팀노바에 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팀노바 온라인 과정을 들어도요. 왜냐? 강사가 직접 보면서 코칭을 하면서 가는 거랑 그냥 일방적인 송출을 하는 인터넷 강의랑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봐야 돼요. 일단 그 친구의 성향을 보고 분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 있는 정신의학과 전문의, 의학과 전문의의 의견만 듣고 내 상황이 공황장애다, 나는 우울증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진짜 객관적으로 진단을 해봐야 돼요, 전문가가. 이런 거를 잘 모르더라고요. 영상 VOD만 보면 공부가 되겠거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근데 아니에요. 팀노바가 왜 이런 구조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일단 난 내 눈으로 봐야 돼. 우리 강사들도 마찬가지고 다들 완벽주의가 되게 강한, 우리는 좀 완벽주의가 강하고 좀 냉정해요. 그 대신에 그 학생이 힘들어하고 그 힘들다는 시그널을 보내주면 외면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항상 옆에 붙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준다는 거죠. 강사가 너무 바쁘면 코딩 멘토들도 도와줘요. 우리 강사들 중에 그런 프라이드 없이 강의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너무 실력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매출적인 부분 신경을 못 써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리게 된 건데, 그 전에는 저희 나름대로는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실력은 항상 좋고 결과는 항상 좋지만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반성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의자에 앉아서 만드는 걸 좋아하느냐, 이거를 고민을 일단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지금 처음에는 적성이 없을 수도 있는데 내가 가진, 아마 호텔리어시면은 호텔에서 많은 사람들 상대하고 그 사람들을 분석하고 어떤 고객의 유형에 대해서 관찰했던 많은 능력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면접을 보거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사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또는 현업 개발자가 되고 나서는 분명히 좀 많은 좋은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좀 더 많이 고민을 해보시고, 뭐 코딩도 한번 해보셔도 나쁘진 않은데, 제 생각에는 혼자서 코딩을 해서 잘 쫓아오는 케이스가 사실 인터넷 강의나 이런 일방적 송출 방식으로는 그렇게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잘 아시고, 내가 좀 못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그래도 내가 이런 직업을 가지면 재밌겠다, 또는 나는 재밌겠다는 너무 무책임하고, 나는 이런 직업의 유형을, 이런 자극적으로 일하는, 이런 자극을 가지는 일을 하는 게 괜찮을 것 같다, 또는 나는 이 자극이 내가 기존에 하던 일에 비해서 나한테 좀 잘 맞는 것 같다 라고 한다면 뭐 해볼 수도 있죠. 뭐 개발자라고 조용한 게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 상대적으로 좀 사람들의 소통을 좀 덜하지, 회의 때 빼고, 다른 직업에 비해서. 아무튼 조용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내향적이고 조용히 개발하는 것만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왜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오히려 이렇게 호텔리어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을 많이 상대를 하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내가 의자에 앉아서 만드는 게 잘 맞는지 생각을 해봐, 이렇게 말이 사람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너 한 입 갖고 두 말 하냐, 이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강조점을 다르게 찍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을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분명히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높겠다. 그러면 이 친구한테는 조용히 앉아서
개발할 수 있겠느냐를 강조하는 거고, 만약에 저는 히키코모리라서 조용히 개발만 할래요. 그러면 어떻게 히키코모리인데 개발을 해? 상대방과 소통을 해서 뭘 만들어 달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데 거침없이 할 수 있겠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 방점을 딱딱 찍어주는 거죠, 스타일이. 아무튼 요 점에서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참고하시는 많은 분들도 근데 이런 거 고민하는 것보다 그냥 빨리 이것저것 해보는 게 나아.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아무튼 여기까지 답변 드릴게요.